공감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공감을 하면 좋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감.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지고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공감은 나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저는 공감을 또 다르게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곳이 환경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굉장히 잘 타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저는 추위를 탑니다. 한여름에도 추위를 타니까요. 체질이 그런 거죠.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인 거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워 죽겠는데 왜 혼자만 춥대? 네,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더우니까요. 더운 여름 날씨에 저 혼자 춥다고 겉옷 하나 더 입고 양발도 챙겨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공감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예요. 공감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너 춥구나. 공감이죠. 공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환경이 춥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느끼는 환경은 춥구나. 나에겐 그렇지 않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공감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공감이라는 것이 출발을 하죠. 여기 핵심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지금 춥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열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리면 좋은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고 사람과 소통이 잘 돼요. 공감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공감했을 때 사람과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얻는 거라고 믿어요. 사람을 얻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공감의 역할인데요. 공감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힘인데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에게서 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나의 환경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나의 주변 사람이 내가 사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나의 환경을 좋게 가꾸는 사람은 그 환경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잘난 척이 너무 심해. 저 사람은 주는 거 없이 괜히 싫어. 이렇게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랬어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상대를 인정하기보다 나를 먼저 내세워서 내가 공감받기를, 내가 더 인정받기를 바라죠.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적.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적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산에 심어진 나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산에는 나라는 나무 말고도 정말로 많은 산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다른 나무들도 많겠고 풀도 있고 돌도 있고 계곡도 흐르고 동물들도 살고 벌레도 살고 하물며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죠. 그늘이 질 때가 있고 햇볕이 잘 들 때가 있고 아주 작은 요소들이 다 산을 이루는 환경인데요. 나를 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산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많은 환경들이 고맙죠. 그렇게 어울려서 나에게 산이 되어 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산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거니까요. 혼자 있는 나무보다는 산에 심어진 나무가 좋겠죠? 식물들도 혼자 크는 식물보다 다른 식물들과 어울려 같이 크는 식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고 생명력도 길다고 해요. 이것은 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만일 내가 살아야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한다면 그건 또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낍니다.
진심이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남들에게는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숨기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싸고 있는 외형이 있어요.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어색한 웃음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것을 싸고 있는 외형입니다. 진심이 없는 거짓 공감은 신기하게도 이런 외형의 작은 신호들이 합쳐져서 상대방이 육감적으로 느끼게 돼요. 직감하게 되죠. 아, 저 사람 공갈이다. 거짓 공감, 공갈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사람들은 진심이 빠졌다는 건 동물적으로 알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이 가죠. 뭔가 이상하다.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왜 흔히 하는 말 있죠. 영혼이 없는데? 지금 하는 말에 영혼이 없는데?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동물적인 감각이죠. 진심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면 스스로 좋은 환경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사람은 그리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이 사는 곳이 환경인데, 사람이 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인 거죠. 이 사람들은 공감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공감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다. 나의 환경은 주변 사람이다. 결국 사람들은 다 다르죠. 나와 다른 사람이 나의 환경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면 내가 사는 환경이 풍요롭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면,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나의 환경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머물러 주죠. 내가 사는 환경이 따뜻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환경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고 따뜻해집니다. 공감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나에게 결국 잘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 그 부분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